네, 오늘은 가는 길이 고와야 오는 길이 곱다. 백스윙에 대해서 좀 레슨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 프로들처럼 이렇게 매번 항상 연습을 통해서 일정한 그런 백스윙을 만들기가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 제가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될 그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클럽 페이스. 클럽 페이스의 정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하프스윙 위치 체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탑에서의 손의 위치입니다. 자, 첫 번째 일단 클럽 페이스의 정렬이 왜 중요한지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클럽 페이스가 정렬이 안 돼 있는 채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되면요. 닫혀 있는 만약에 헤드를 볼을 친다고 했을 때, 자 제가 쳐볼게요. 확실히 헤드페이스가 시작할 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닫혀 있는 헤드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백스윙이 좋아도요. 당겨지네요. 그렇죠. 왼쪽으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공의 구질이 많이 왼쪽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점차 반복해서 계속 페이스를 닫은 채로 친다거나 혹은 열린 채로 친다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또 제일 안 좋은 게 보상 동작이잖아요. 계속 네. 문제가 연결이 되고 좀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클럽 페이스 정렬을 어떻게 해야 되고 좀 닫혀 있는 헤드나 좀 많이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제가 좀 저의 시선에서 자료화면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자료화면을 한번 좀 보시면 나와주세요. 네, 한번 봐볼까요? 자료화면. 네. 아. 자, 저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스퀘어. 네, 페이스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요, 페이스 안에 저 그루브가 타겟을 제대로 좀 보고 있는, 그렇죠. 공을 제대로 타겟을 바라보고 있는 네. 게 보이시죠? 하지만 오른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덮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본인 시선에서는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놓은 것 같다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막상 정면 타겟 라인에서 바라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타겟보다 왼쪽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페이스가 많이 닫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럽 페이스의 정렬이 당연히 스퀘어야 되는지 알면서도 왜 미스가 나오는지 제가 좀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어머. 자, 공이 잘 안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예. 앞에 공이 있으니까요. 자, 네. 보통 제가 스퀘어로 잡는 좀 팁을 알려드리면은요. 자, 보통 프로들은 이렇게 클럽 페이스의 정렬을 먼저 맞춘 다음에 오른손으로 클럽 페이스 정렬을 맞춰주거든요. 이렇게 하고 왼손으로 그립을 잡습니다. 네. 클럽 페이스가 흔들리거나 혹시나 열리거나 다치지 않게 오른손으로 페이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왼손으로 그립을 잡아주고 이렇게 정렬을 유지하면서 어드레스를 보통 하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보통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은 오른손으로 클럽 페이스의 상태를 잡아주지 않고 바로 그냥 왼손부터 잡으시면요. 맞아요. 페이스가 이렇게 굉장히 다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립을 잡을 때 다시 보면은 클럽 페이스를 정렬을 유지하면서 잡는 게 아니고 그냥 채를 딱 잡고 가자마자 그냥 왼손부터 무턱대고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그럼 네, 저도 맞아요. 이렇게 잡으면요. 되게 편하게 잡히기는 해요. 하지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닫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미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핸드포스트 다들 아시죠? 네. 핸드포스트요. 네. 네. 잘 네. 알죠. 핸드포스트를 좀 이렇게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제가 클럽을 좀 보여드리면 이 밑에 바운스 있잖아요. 네. 이 바운스 부분이 이렇게 땅에 자연스럽게 딱 닿여 있을 때가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스퀘어 상태인데요. 핸드포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이 앞에 리딩 엣지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땅에 다 닿게 됩니다. 그러면서 클럽 페이스가 어떡할까요? 이 로프트 각이 굉장히 세워지게 되죠, 고프로님. 네, 맞아요. 뒤에도 그렇죠. 뜨게 되죠. 뒷부분이. 그렇죠. 네. 페이스가 물론 스퀘어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굉장히 로프트가 세워져 있으면서 자. 완전 미스샷이 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물론 이런 생크도 날 수 있을 뿐더러요. 혹은 이렇게 뒤에서부터
두껍게 맞는 샷. 네. 근데 좀 이렇게 두껍게 좀 찍혀 맞으면 난 디봇이 굉장히 잘 나. 이러면서 나는 임팩트가 좋은가 봐. 이러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이게 자칫 이제 이게 잘못되면은 이 찍히는 현상 때문에 오히려 캐스팅으로 손목이 풀리면서 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너무 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치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의 정렬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바로 하프 스윙의 위치를 체크를 해주셔야 한다고 했어요. 사실 좀 우리가 프로들의 스윙도 많이 보고 주변에 뭐 이런 요즘에는 SNS나 이런 걸로 통해서 뭐 여러 골퍼분들의 스윙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럼 보게 되면 나와는 되게 다른 느낌의 백스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프 스윙을 했을 때도 나의 유연성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유연한 편은 아니지만 그쵸. 그 동작들을 많이 따라 하시려고 하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스트레칭을 항상 매번 해주고 있고 또 근력 운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유연성이 유지가 되는 건데 보통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그렇게 항상 스트레칭이나 뭐 운동을 이렇게 꾸준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점점 유연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제 계속 탑의 위치나 이런 하프스윙이나 이런 유연성은 굉장히 원래 보여지는 것처럼 따라하려고 하시는데 맞아요. 이거를요 조금 제가 다르게 현실적이게 조금 체크를 해드릴 건데 바로 하프 스윙의 위치를 조금 낮추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제가 지금 네, 이해가 사실 안 돼서 한번 이해가 잘 안 보여주시면. 되시죠? 네. 보통 하프 스윙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팔이 보통 땅과 지면과 이렇게 평행하는 게 하프 스윙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하프 스윙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고요. 어깨와 팔이 하체나 이렇게 좀 중심이나 이렇게 좀 하체가 잘 잡혀진 상태에서 팔과 어깨가 갈 수 있을 만큼 갈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욕심 부리지 말고요. 네, 욕심 부리지 않고 본인이 하체가 잘 지금 잡혀 있는 이 어드레스 상태에서 팔과 어깨가 갈 수 있을 가동 범위만큼 요 정도. 네. 이렇게 좀 유연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하체를 잡고도 충분히 이렇게 왼쪽 어깨가 오른쪽 발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추어 분들은 유연성이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네, 안 때문에 돼요. 보통 아마 이렇게 허벅지 정도까지가 가장 많이 좋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프 스윙을 이제 허벅지까지 낮춰주시는 건데요. 낮춰주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프 스윙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가동 범위에서 이제 백스윙 탑을 올릴 때는 사실 이 팔의 동작이 아닌 이 광배와 그리고 상체 전체 코일링을 시켜주는 동작이 되거든요. 어깨가 전체 상체가 회전이 되는 게 백스윙인데 네. 사실 유연성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왔어요. 남들이 다 하는 하프 스윙을 왔어요. 네. 그 상태에서 만약에 백스윙 탑을 올리게 되면은요. 맞아요. 팔로만 올려지는. 여기서 이제 네. 더 이상 본인의 그 한도 초과 유연성의 이미 한계가, 어깨의 한도는 초과되어 있는데 아파올 것 같아요. 백스윙 탑을 만들려고 손으로 만든다거나 혹은 콕 손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오버 더 탑이 되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백스윙은요. 이렇게 크기를 만들고 그런 동작이 중요한 것보다는요. 본인 몸에 맞는 코일링을 최대한 가동성을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더 멋있어 보이고 좀 프로페셔널해 보일 수 있지만요. 현실적으로 좀 하프 스윙의 위치를 허벅지로 낮추셔서 이 다음에 백스윙 탑을 이제는 같이 어깨와 상체, 광배를 같이 턴을 해서 이상적인 백스윙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보통 이런 문제로 오버스윙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네. 보셨죠, 고프로님? 네, 제 옆에도 지금 약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을 한번 봤는데 네. 오버스윙을 하시고 팔로 맞아요. 이렇게 들고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제가- 라운드 가신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근데 제가 또 유연성이 사실 좋은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버스윙이 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여튼 팔로 굉장히 많이 드는 모습을 제가 살짝 봤습니다. 아니면 제가 팔이 네. 길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닌가? 그럴 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이 이제 어깨 가동성을
하체를 이제 잡아준 상태에서 상체에 꼬임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꼭 체크해 주신 다음에 네. 하프 스윙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백스윙 탑을 만들면 아마 좀 그런 미스샷이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말해드린 과정을 건너 다 띄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알려드릴 것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백스윙 탑이에요. 네. 백스윙 탑에서의 손의 위치인데요. 자,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저희는 솔직히 백스윙 탑도 중요하지만 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테이크어웨이나 아니면 이런 하프 스윙 이렇게 클럽이 지나가는 이 구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마추어 후배분들은 여기는 건너뛰고 바로 이 탑에서의 위치가 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확실히 좀 체크할 수 있는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가장 이상적인 백스윙 탑의 위치는요. 보시면 제 손이 오른손, 양손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귀 있는 정도 오른쪽 같은데요. 귀 위쪽 정도에 있나요? 자, 아니면 네. 오른쪽 어깨 위에 있으신 거 맞아요. 보시죠. 네. 옆에서 네. 보셨을 때. 네. 그렇죠. 오른쪽 어깨 라인 위에 있게 되죠. 네. 자, 이거는요. 사실 유연성에 따라서 아까 노윤주 네. 아나운서도 말했듯이 유연성에 따라서 물론 더 스윙이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 어깨 라인에서 만약에 유연성이 더 좋다 이러면 더 위로 올라가지만 어때요? 라인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오른쪽 네네. 어깨 라인을 네. 벗어나지 않고요. 조금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네 이렇게 오셨을 때 어깨 라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은요. 제가 보여드리면 네. 한번 안 좋은 예시와 좋은 예시 한번 둘 다 보여주세요. 네. 자, 백스윙의 탑에서 손의 위치가요. 어디가 있죠? 지금 너무 높아요. 머리 쪽에 가 있어요. 그렇죠. 네. 거의 네. 오른쪽 귀 네. 그리고 머리에 가깝게 있죠. 네네.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한 이런 어깨 회전이 아닌 보통 팔로만 많이 치시는 분들.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은요. 자, 맞아요. 네. 보통 거리가 조금 비거리도 안 나가게 되고요. 또 찍혀 맞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엎어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회전이 충분히 다 안 된 상태에서는요. 당연히 회전이 안 된 이 상체가 먼저 나오는 샷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혹시 또 다른 좀 안 좋은 예를 보여드리면요. 네. 이번에는 자, 손이 어디 있을까요? 손에 너무 너무 낮죠. 낮아요. 너무 네. 플랫해요. 자, 보통 플랫하다고 표현 많이 하는데요. 오른쪽 어깨보다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제 손 그립 끝도 보이시죠? 그립 네. 끝이 거의 카메라를 향해서 가르치고 네.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샷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네.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자, 보세요. 네. 이렇게는 절대 공을 못 쳐요. 그러니까 어때요? 손목을 야구 스윙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런 샷들이 이렇게 플랫한 샷은 맞추기도 힘들어요. 생크 날 것 같아요. 바로. 그래도 네. 날 것 같고 자, 우리 몸은요 네. 참 똑똑해서 이렇게 페이스가 올라가면 다시 여기서 어떻게든 만드는 동작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또 2차, 3차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꼭 탑의 위치에서요.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손의 위치, 양손의 위치가 오른쪽 어깨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왔다 갔다 하는지만 체크해 주시면요. 굉장히 좀 일관성 있고 또 그렇게 연습을 그렇게 매번 하지 않아도요. 또 그렇게 샷의 미스가 확실히 줄어드실 거예요. 딱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거는 클럽 페이스, 그리고 본인의 하프 스윙의 위치, 그리고요. 세 번째는 바로 백스윙 탑에서의 손의 위치. 이렇게 사실 세 가지만 지켜주면 네. 사실 그냥 공이 안 맞을 수가 없겠는데요? 괜찮아요? 자,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저희 아이디 지니님께서 핸드퍼스트 하는 게 좋은가요? 가운데 놓는 게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핸드포스트는요, 사실 공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 보통 이렇게 클럽을 보시면요. 예전에는 이렇게 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넥들이 잘 안 나오고 거의 다 왜 머슬채나 그런 거 보셨어요? 머슬 클럽이나 네. 좀 어려운 네. 클럽을 보시면 이렇게 넥이 들어가 있지 않고 일자로 되어 있는 넥들이 있어요. 그런 넥들은 사실은 핸드퍼스트가 더 되어 보일 수 있는데요. 요즘 거의 나오는 이런 시중에 있는 클럽들은요. 모두 다 이렇게 핸드퍼스트가 자연스럽게 잡아도 나올 수 있게 클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이렇게 샤프트와 저의 왼쪽 팔이요. 손이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샤프트가 기울지 않고 왼쪽 팔과 좀 바로 쭉 뻗게. 떨어지는 느낌이 나도 네네. 네. 얼핏 보면은 핸드포스트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라고 보실 수 있지만 자, 자연스러운 핸드퍼스트 그렇죠. 느낌. 그러니까 좀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요. 공보다 그리고 클럽보다 손이 나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왼쪽에 클럽이 뭐 드라이버는 이렇게 왼쪽에 놔도요. 이렇게 조금 더 왼손으로 움직였지만 이렇게 핸드퍼스트를 더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웨지를 칠 때도 물론 공의 위치가 조금 우측 혹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살짝 더 위치가 핸드퍼스트가 돼 보일 수 있지만요. 네.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리딩 엣지가 이렇게 바닥에 다 닿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과한 핸드퍼스트는 절대 미스샷을 불러 일으킨다는 거. 네. 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미- 질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타미 페이지님이 다운스윙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요? 지금은 힙으로 밀어내는 느낌으로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좋은 질문 같은데요. 다운스윙을 힙으로 민다. 네. 사실 그거는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힙을 너무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힙을 밀어주는 게 맞겠죠. 맞아요. 네. 그리고 너무 밀어주는 사람한테는 조금 돌려주는 느낌. 돌려주는 느낌. 네. 자, 이거는 사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어느 게 먼저 순서가 다운스윙 때 시작돼야 되는 거는요. 당연히 하체, 히프 혹은 무릎이 우선인 것 같아요. 힙 혹은 무릎. 네, 사실은 무릎이 히프보다 더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힙을 움직여도 무릎이 움직여야 히프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왼쪽 발 혹은 무릎이 먼저 좀 이렇게 스타트를 하면 자연스럽게 히프는 따라오지 않을까. 그게 사실은 좀 올바른 순서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네. 좀 하체는 꽉 잡아준 상태에서 엉덩이가 밀게 되면은요, 이게 회전이 아니고 이거는 슬라이딩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왼쪽 무릎의 출발이 가지면서 왼쪽으로 히프가 밀려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이 돼야 되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세 가지 어쨌든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아마추어 골퍼들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할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 아리온 G님께서 백스윙 때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쉽게 백스윙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셨거든요. 네. 백스윙은 어려운 질문이죠. 저도 복잡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많이 좀 복잡해하는 것도 백스윙이 맞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생각하시더라고요. 사실 테이크백을 하고 코킹을 하고 그렇죠. 어디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어디 꺾어서 또 탑 만들고 굉장히 뭐가 많아요. 하지만 이 백스윙은 사실 뭐 몇 초 걸리지도 않지 않나요, 프로님?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스윙은요, 굉장히 원활하게 한 번에 매끄럽게 올라가주는 스윙이 훨씬 좋은 스윙이에요. 그러려면 이렇게 어드레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럽 페이스에 정렬을 맞춰놨으면요, 1차 세팅은 끝난 거예요. 그럼 네. 더 이상의 클럽 페이스나 손목에 대한 신경은 안 쓰지 쓰셔도 말고.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클럽을 올바르게 잡아주셨으면 이제 오로지 어깨 회전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양손의 방향, 양손의 위치만 신경 써주시면요. 그렇죠. 굿샷. 똑바로 굉장히 나갑니다. 간결하면서 좀 심플한 스윙을 하실 수 있어요. 좀 많은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처음 정렬에 신경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 오로지 회전. 오로지 회전. 하지만 손의 위치는 아까 말했듯이. 그렇죠.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스윙을 하면 단순하게 치시지 않을까요? 네. 네. 그리고 어려웠나요? 또 어려운데 사실 이 올라올 때 뭐 백스윙까지 신경 쓰고 탑에서 또 코킹도 신경 써서 하는데 또 맞아요. 고이런 프로께서도 코킹도 그 질문 있으셨잖아요. 코킹을 하실 때 네. 너무 코킹을 신경 쓴 나머지 백스윙 탑에서 리듬이 좀 끊기거나 네. 아니면 오버코킹이 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약간 팁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맞아요. 저도 궁금한 저가 부분이네요. 이제 라운드 레슨을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잘 백스윙 왔는데 끝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맞아요. 버리는 분이 있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스윙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 물어봤어요. 왜 탑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이렇게 손목에 대한 그런 진행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래야 뭔가 더 아크가 커질 것 같고 그리고 코킹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기는 코킹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코킹은요 자연스럽게 이미 그립 잡을 때 시작이 되거든요. 그립 잡을 때 이미 이 잡힌 이 상태가요 유지가 되면서 자 그대로 제가 지금 테이크어웨이를 뺐어요. 네. 그 다음에는 사실 손이 더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인위적이죠. 팔은 어깨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어깨 회전으로 인해서 자, 보시면 이거는 사실 그건 손목을 편 동작 같은데. 그렇죠. 그러네요. 핀 동작이죠. 하지만 그대로 이 상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깨를 회전을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클럽이 손 뒤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사실 여기서 그 프로들의 샷을 보면은 한 번 더 왜 채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네. 백스윙 탑에서. 자, 이 동작을 만들어야 된다는 동작으로 오해해서 코킹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동작은요. 제가 지금 연습 스윙에서 그렇지 샷을 할 때는 막상 이 헤드의 무게 때문에 맞아요. 이 동작에서 자연스럽게 무게로 인해서 이렇게 손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코킹이 더 돼 보이는 느낌이 발생하는 거지 이렇게 일부러 억지로 만드는 동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완벽한 스윙 보여주시면서 저희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완벽 안 하면 어떡하죠? 하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말했듯이 클럽 페이스의 정렬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의 하프 스윙의 위치를 체크하고 네. 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못 친 네, 건가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네, 아마 당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오늘 또 다른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백스윙 할 때 딱 그 세 가지만 체크를 하면 훨씬 더 일관성 있는 샷을 프로처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